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요즘 나스닥 지수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지난 6월에는 최초로 1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라는 말만 지금 몇 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 투자에도 관심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까 한국 증시에도 나스닥 ETF가 있고 미국 증시에도 나스닥 ETF가 있고 그리고 또 각 시장에서도 상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총 2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 증시에서 ETF를 살 때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ETF를 살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ETF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만약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나스닥 지수가 1% 오를 때 해당 ETF도 1%가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한국의 나스닥 ETF도 1% 올라야 되고 미국에 상장한 나스닥 ETF도 1% 오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품마다 추적 오차, 즉 실제 지수의 가치와 ETF 가격 간의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이 추적 오차를 상품마다 따져서 매수할 만큼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ETF 자체의 수익률은 한국에 상장한 ETF나 미국에 상장한 ETF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은 똑같지만 세금이나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달라지겠죠. 지금부터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 ETF를 매수하는 시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ETF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나스닥 지수가 10% 올라도 환율에 따라서는 원화로 바꾸면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10% 미만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환전할 때는 대부분 증권사나 은행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한 번, 그리고 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한 번, 2번의 환전 수수료가 든다는 것도 비용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ETF에 투자하면 무조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는 어떻냐? 여기서는 환율의 영향을 받게 할지 안 받게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 중에는 이런 환율의 영향 없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ETF 상품명 뒤에 괄호를 치고 H라고 써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환율이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즉, 환해지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시가 없다면 환율의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래운용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삼성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이 있는데요. 이 미래운용 상품에는 H라는 게 붙어 있지 않지만 삼성운용 상품에는 H가 붙어 있습니다. 즉 환해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상품 간 ETF 수익률을 보시면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크게 미국에서 나스닥 ETF를 살 거냐, 한국에서 나스닥 ETF를 살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스닥 ETF를 사면 무조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서 사면 받게 할 수도 있고 안 받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러면 환해지를 할 거냐 아니면 환 노출을 할 거냐 이건 정말 투자 선택의 영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 노출을 선호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인 만큼 자산의 일부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왕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거라면 그러면 달러 자산에도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또 환해지 상품은 적지만 해지하는데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익률에 계속 녹아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환율의 방향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달러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최종으로 쥐는 수익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ETF를 사고 팔 때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이런 것들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 국내에 상장한 ETF라도 국내 주식형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스닥 ETF처럼 해외 주식형이다. 그렇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자본 수익, 즉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텐데요. 한국 증시에 상장한 해외 지수 ETF에는 이 자본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둘 다 과세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손실이 나고 이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이익이 났다. 그런데 합쳐서 이익이 제로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 ETF에서 나온 수익이 은행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도 됩니다. 반면 미국 ETF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미국 ETF는 해외 주식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별 종목이든 ETF든 한 해에 합쳐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A 상품에서 1,000만 원 벌고 B 주식에서 7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합쳐서 300만 원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을 해주고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럼 이 세금은 얼마나 내느냐?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30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250만 원 빼서 50만 원의 22%니까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이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22%가 사실 앞서 국내 ETF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의 15.4%보다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유리한 점은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자 상가시라면 오히려 국내 상장한 해외 ETF보다 해외에 상장한 ETF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별도로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세는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 해의 수익이 250만 원 미만으로 날 것 같은 소액 투자자 혹은 금융소득이 한 해에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시라면 해외에 상장한 ETF를 담는 게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얘기가 맞는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난달 말에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ETF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국내 ETF나 해외 상장인 ETF나 모두 가리지 않고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냅니다. 그동안 과세체계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해외 ETF가 해외에 상장한 ETF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차별이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내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서 한국에서 해외 ETF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면 됐는데 이제는 2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금융세제 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TF 투자자시라면 앞으로 관련한 이런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저도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ETF 자체의 특성입니다. ETF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계리율, 거래량, 주당 가격 모든 것이 다양하죠. 특히 장기 투자자시라면 이 중에서 수수료에 상당히 민감하실 텐데요. 제가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이 연 보수는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ETF 자체 특성에 따라서 그럼 어떤 개별 상품을 골라야 되느냐는 이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거래 편의성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 상장한 ETF가 압승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데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 사려면 새벽이나 저녁 늦은 밤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예약 매매나 지정가 매매도 가능하지만 당일의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려면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ETF에 투자하고 싶을 때인데요.
이때도 선택지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증시에 상장해 있는 ETF는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만 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나스닥 ETF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DC형 퇴직연금 계좌나 IRP에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미래운용 상품이나 삼성운용 상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상장한 ETF,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 투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주 2편에서는 그냥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ETF 상품은 그러면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